지금 뭐해요? 불이 빨개지게 추운 밤 소리 없이 두근대는 맘 감출 수 없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너와 눈이 마주쳤을 나 어떡해요? 말도 안 되게 설레이게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너의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벙어리가 된 것만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죠. 하루 종일 그댈 생각해요. 웃는 그대 얼굴 떠나가지 않죠. 당연하듯 지나치던 그대의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요. 지금 현재는 모토바이크에서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모토바이크를 사심적으로 타면서 듀얼 퍼포스까지 타보게 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간단하면서도 내가 쉽게 세팅할 수 있고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거 먼저 순서로 시작해서 주행할 때 기본 자세 그거를 위주로 연습을 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한번 만들었고, 공도형은 19인치, 17인치를 사용하는데 오프로드를 더 겨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프론트 21인치, 18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크면 뭐가 더 좋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프로드에서 노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큰 충격을 더 받아낼 수 있고 장애물이 좀 더 크더라도 바퀴가 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하셔야 될 거는 첫째로 공기압이고 서스펜션이에요. 공기압을 공도에서는 보통 이 어드벤처 차량이 40psi 거의 30 후반으로 넣어요. 거의 40psi까지 넣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공기압은 거의 20psi에서 15psi에서 20psi 사이, 거의 그 정도까지 돼요. 거의 반토막까지 들죠. 공도에서는 타이어가 좀 더 둥글게 바람이 많아야지 마일리지도 뭔가 닿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출력도 더 높을 수 있고 코너 돌았을 때도 타이어가 그러니까 옆면을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추게 되는데, 지금 오프로드에서는 이미 닿는 면적을 좀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트랙션을 더 만들 수 있고 앞뒤 타이어 모두 다. 그래서 공기압을 얼마나 넣어야 돼요? 뭐 수치론 얼마나 넣어야 돼요? 이거의 정답은 없어요. 사실 내가 타면서 프론트가 너무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빼고, 뒤에도 너무 쉽게 헛도는데 보고 좀 빼야겠다 그럼 빼고. 저도 사실 공기압이 지금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그냥 손으로 눌러보고 계속 눌러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앉아서 아래 한번 봐보고 타이어가 얼마나 주저앉았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나만의 공기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공기압을 먼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혹시 손 보신 분 계신가요? 서스펜션 감지력을 뭔가 조절해 보신 분? 사실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가 하는 포지션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서스펜션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감쇄력은 못하더라도 프리로드라도 조절을 해요. 펌프를 조이면 들어오는 거를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큰 충격에도 안 들어오게, 큰 충격에도 천천히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펌프를 조이면. 그리고 리바운드를 조이면 늦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뭔가 타는 주행 실력에 따라서 더 하드하게 하던지, 뭔가 내가 그립을 살려서 주행하고 더 부드럽게 뭔가 노면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탈 거다 그럼 풀고 타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날 가서 노면을 보고 이미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런 노면은 어느 정도로 타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그 세팅으로 맞춰요. 사실 매뉴얼을 보시면 다 나와요. 컴포트부터 뭐 스탠다드부터 뭐 스포츠, 뭐 랠리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또 값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으로 맞추고 거기서 내가 맞춰서 좀 더 뭐 하다하게 할까? 좀 더 약하게 할까? 한 클리크 정도로는 티가 잘 안 나요. 저도 사실 못 느껴요. 한 클리크는 최소한 3클리크, 뭐 4클리크 그 정도씩 돌려가면서
이게 차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거를 읽어보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하고 서스펜션 그런 식으로 세팅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앉아서 먼저 다리가 잘려있네. 그냥 이 상태로 한번 앉아보세요. 공도에서 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공도에서 정말 괜찮은 자세고 알맞는 자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프로드 자세로 바뀌려면 팔꿈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올리는데 내가 팔꿈치를 세게 올리려고 그러면 막 어깨를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목이 더 들어가고 어깨를 올리는데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꿈치만 옆으로 벌려준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잡고요. 그리고 근데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네. 팔꿈치만 이런 식으로 펴주고 자세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너무 뒤에 앉는다는 느낌이 안 들죠. 정말 내가 시트에 가운데 앉아있거나 좀 더 앞에 앉아있거나 그런 느낌으로 앉아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체에 힘이 계속 빠지고 미그립을 제대로 해서 상체 힘을 뺄 수 있게 편하게 여기 팔이 뭉치지 않도록 다리로 홀딩해주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오프로드에서 하다 보면 클러치를 공도에서 네 손가락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오프로드에서는 클러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커요. 바이크 주행 중간중간에도 클러치를 써줘야 돼요. 그때 미세하게 조절하려면 한 손가락 아니면 두 손가락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네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미세한 조절은 가능한데 충격을 받았을 때 핸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이나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클러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스탠딩을 하면 레버가 올라와 있으니까 손목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레버를 아래로 내리기도 하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근데 사실 레버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만약에 레버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세가. 그래서 팔꿈치는 더 자세가 잘 나와요. 팔꿈치가 올라간 자세가 더 쉽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다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앞으로 넘어오면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그립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만 여기서 몸이 앞으로 쏠리면 엄지손가락만 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뒤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잡고 있어야지 내가 앞으로 밀릴 때 이걸 버티는데 손가락을 올리면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앞으로 밀릴 때 그냥 손이 떨어져요. 그래서 핸들가드에 손목을 다칠 수도 있고 엄지손가락, 특히 엄지손가락을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는 사실 듀얼 퍼포스를 타는 크리스 바치, KTM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바치가 얘기하기로는 레버는 수평이나 정말 낮게, 살짝 낮게 딱 거기까지만 조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잡고 타다가 감속할 때는 누르고 그리고 다시 가속할 때는 앞으로 잡았다가 다시 들고 이런 식으로 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얘기한 거고 이게 스탠딩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딩 자세 한번 이 자세고 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앉은 자세고요. 이게 앉은 자세고 팔꿈치 올라가고 시트 가운데나 좀 더 앞쪽에 앉아서 핸들 조향을 더 쉽게 하려고 시작하고요. 여기서 스탠딩을 하게 되면 엔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머리가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스탠딩을 해도. 그래서 여기서 엉덩이만 일어나라고 이 자세로 타라고 중심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더 낮게 깔아서 삼각형을 일어나더라도 삼각형이 그냥 높은 삼각형이 아니라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서 바퀴랑 내 머리랑 같이 얘가 같이 삼각형이 더 안정적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내가 일어나면 삼각형이 커지죠. 앞바퀴랑 뒷바퀴랑 했을 때 그래서 뭔가 중심이 흐트러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이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데 어드벤처는 사실 이 상태로 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상태로 타면 당연히 중심을 낮게 잡을 수 있고 가감속에도 더 대응하기가 쉬워요. 제가 중심이 낮으니까 가속을 해도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고 낮게 까니까 더 감속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어차피 이 바이크는 그렇게 세게 감는다고 해서 1000cc가 넘는 이 출력이 다 타이어에 전달이 안 돼요. 타이어가 그만큼을 못 버텨요. 이미 그때는 타이어가 스베를 치고 토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로 자세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고 타시면 돼요.
풋pe그에서 풋pe그를 앞꿈치로 지지하고 다리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올라와서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고 팔을 그대로 올려놓는다는 생각으로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벌어질 수 있게 이거를 유의해서 이 자세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앤드류 자세가 더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타다가 가속을 하게 되면 다리를 펴서 머리가 좀 더 앞쪽으로 하고 뒤로 밀리는 거를 제가 버텨줄 수 있게 자세를 취하는 거고요. 다리를 펴서 가속을 하고 중심을 뒤로 낮추면서 감속을 해요. 스탠딩을 하면. 그리고 만약에 더 빨라지면 점점 더 내려가는 거고 점점 더 감속을 더 내려서 하고 가속을 할 때도 더 앞으로 가고 더 낮게 가고 가속을 정말 세게 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가요. 탱크를 정말 안아서 막 앞으로 막 그냥 겨 나가려고 하거든요. 딱 자세를 연습하실 때는 앉은 자세는 내가 시트 가운데나 앞쪽에 앉아서 팔꿈치를 주의해서 타는 걸로 하실 거고요. 스탠딩을 하면 네네네. 스탠딩 했을 때 니그립을 해야 돼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스탠딩을 했을 때 니그립을 해야 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니그립 못해요. 네. 스탠딩을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면 니그립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정확하게 딱 쓰면 무릎이 이미 여기 떠 있어요. 네.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그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세가 이 자세가 나와요. 탱크를 안고 있고 난 일어났고 무릎도 앞으로 구부러져 있고 엉덩이도 빠졌다고 생각하고 팔꿈치가 섰다고 이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세에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리 맨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 니그립을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니그립을 하는 게 아니라 부추로 잡는 거예요. 스텝을. 그래서 스텝을 이거 랠리 스텝이라고 해서 더 긴 거를 끼거나 뭐 좀 더 발목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피벗 스텝을 끼거나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니그립은 스탠딩 했을 때 못합니다. 여기서 둘 다 마찬가지인데 발을 앞꿈치로 밟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도에서 주행하다 보면 이걸 체인지레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도에서 주행하다 보면 꽤 많아요. 이런 사람. 여기서 기어를 하나 올리고 이 상태로 주행하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 거 넣을 거니까 넣고 갈 건데. 근데 이 상태로 타는 걸 사실 공도에서도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코너 돌다가 앞꿈치가 먼저 나니까.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면서 나가는데 제가 거의 탱크에 올라탄다고 했잖아요. 정말 빠르게 탈 때 제가 올라탄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미 저는 갈 길을 이미 봤어요. 이미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감속을 하면서 이미 들어갈 길을 다 봤고 이미 여기까지 올 때는 가속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탈출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어디로 튀거나 이럴 확률이 적고요. 뒤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당연히 이렇게 하고 타면 뒤가 가볍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다가 리어가 미끄러진다. 제 중심이 같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거의 앞에 있는데 뒤가 돈다. 제 다리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상체는 어차피 고개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럼 가속하고 감속하는 그 시점은 코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코너에서 평지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지에서도 여기서 앞으로 가다가 가속할 때 쭉 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속할 때는 무조건 탱크에 앉아야 돼가 아니라 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앞으로 가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아마 타시게 되시면 자세는 거의 이 정도일 거예요. 여기서 서서 타다가 이 자세로 타다가 쭉 가속할 때는 상체를 숙였다가 부드럽게 이제 크루징이 시작되면 상체가 좀 더 쓰겠죠. 좀 더 섰다가 감속을 할 때는 주면서 감속을 하고 코너를 들어가서 코너 쭉 들어가서 커셔를 주기 시작하고 가속을 할 때 앞으로 오는. 근데 앞으로 오는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가속을 할 때 다리를 펴면서 가속을 해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저를 가르는 거에 대한 어떤 개인 소견이나 이런 장단점. 핸들 라이저를 올리면 핸들이 여기 있어요. 편해요.
제가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핸들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높아지면 제가 중심을 낮추려고 할 때 못 낮춰요. 핸들이 이미 높아서 제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근데 이거의 장점은 하나다.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편하게 탈 거야, 나는 선수처럼 탈 생각이 없어, 그럼 당연히 올려도 상관없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 정확한 자세를 배우고 나서 그 자세로 숙달을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면, 편하게 타는 게 중요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자세를 안 상태에서 편하게 타는 거랑 내가 어느 정도 그 한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하게 타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엔듀로는 제가 어떻게 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엔듀로는 시트가 여기까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여기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차들은 왜 그러냐, 코너를 도는데 우리 공도에서 앞바퀴가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리어가 빠지면 스로틀로 조절하고 뭐 리어 브레이크를 잡겠는데 프런트가 빠지면 답이 없어요. 오프로드도 마찬가지인 게, 앞을 오프로드 주행에 맞춰서 앞이 걸리면 바로 뭐 뒤집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앞바퀴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앞이 높고 가벼워요. 그래서 내가 몸을 앞으로 앉아서 앞을 최대한 눌러주고 뒤가 돌아가더라도 저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가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앞으로 앉는 거예요. 미끄러운 데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무게중심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그립을 잃게 만들 수 있고, 스로틀의 갑작스러운 조작도 그립을 흐트러뜨리는 일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 보셨나요? 바이크 라이더가 슬립했는데 바이크 혼자 가는 거 정말 잘 가요. 진짜 라이더가 건들지 않으면 바이크는 정말 잘 가요. 그냥 앞으로 가던 힘에 따라서 그대로 쭉 잘 가거든요. 사실 미끄러운 곳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가던 속도 그대로 위에서 쭉 가는 게 좋고요. 근데 30km를 내가 1단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끄러운 땅이 나오면 한 2단으로 올려서 엔진 브레이크가 최대한 안 걸리고, 내가 스로틀을 놓더라도 엔진 브레이크가 정말 약하게 걸려서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아무래도 듀얼 퍼포스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오고 타이어의 한계가 낮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눕히면 슬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럽게 눕혀주는데, 바이크를 눕히는데 내가 인을 안 하도록 그거를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앉아서 하는 자세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팔꿈치밖에 없습니다. 팔꿈치랑 시선 처리. 들어가면 린 아웃하고, 팔꿈치가 올리고 타다가도 감속을 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선회하다가 핸들이 털리거나 뭔가 방향을 조절할 때 팔꿈치가 내 몸에 닿아요. 팔꿈치를 들어주면 코너를 돌다가도 내가 흔들려도 조향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내 몸에 그 충격을 안 주기 때문에 더 쉽게 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린 아웃할 때 이렇게 다리는 밖으로 빼는데 머리는요? 머리도 같이 이렇게 빼요? 아니면 린 아웃이니까 그냥 앉은 상태,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바이크만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직선으로 주행하다가 바이크만 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하고 시선을 돌려서 그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보세요. 네. 팔꿈치만 안 내려가게. 이거를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딩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탠딩에서 주행을 하다가 감속을 하고 선회를 시작하면 바이크가 눕잖아요. 바이크를 똑같이 눕히는데 팔은 똑같아요. 팔은 똑같이 팔꿈치가 내려가지 않게 세워서 옆으로 눌러주면 되고, 핸들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 상체는 어떻게 하냐, 가슴을 그 방향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을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같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만 세워주세요. 여기서 가다가 감속을 해서 들어가면 가슴을 그 방향으로 틀어주면 내가 다리가 자연스럽게 무릎이 앞으로 가고요. 바깥쪽이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이 자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 있어요. 네.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는 자세.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고 가슴을 돌려서 팔꿈치가 서 있고 이렇게 해서 린 아웃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때는 무릎이 탱크 예, 이쪽은 서 있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비어 있다가 여기서는 다리로 잡고 있다가 여기서는 무릎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발을 눕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눕혀서 들어가고 탈출해서 여기서 상체를 숙이면서 또 가속하고. 사실 슬라이드를 내는 것도 발로 해요. 스로틀로 같이 하지만 발로 내가 만약에 발을 이쪽으로 눕혀서 슬라이드를 내고 싶다. 그럼 이쪽에 다리를 힘 한번 주죠. 안쪽에 한번 힘을 주면 그립을 바깥쪽으로 미는 힘이 생겨서 스로틀을 조금만 감아도 뒤가 슬라이드가 나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바깥발이에요. 바깥발로 누르면 슬라이드 나던 게 잡혀요. 잡혀서 쭉 끌고 가다가 다시 잡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발을 놓칠 때는 스텝을 함께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다가 이쪽 다리에 힘을 주면 발끝 쏟아지죠. 여기서 진행하다가 쏟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 상체는 계속 서 있는 거죠. 네. 내가 인이 되면 같이 쏟아지는데 계속 서 있다가 내 몸은 가만히 있고 발끝만. 코너를 눕히잖아요. 여기서 돌리다가 리어가 흘렀을 때 리어가 흐르면 다리가 펴져요. 자연스럽게 다리가 펴져서 내가 그 그립을 계속 잡아줘요. 그래야지 내 머리가 안 움직이니까. 거기서 뒤꿈치로 서 있는 사람하고 앞꿈치로 서 있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생기는데, 뒤꿈치는 다리가 펴지면 끝이에요. 근데 앞꿈치로 서 있으면 다리가 펴지고 발목이 서요. 그래서 한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 자세로 타야지. 네. 지가 날아갔을 때도 앞꿈치로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탈 수 있고 더 슬라이드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그 차이입니다. 발을 어떻게 푸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앞이 빠지면 어떡해. 그럼 앞브레이크를 어떻게 써?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도에서 할리데이비슨처럼 중심이 낮고 무거운 차가 아닌 이상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리어 브레이크만 잡고 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냥 왜냐면 제동을 하면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리어는 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리어 브레이크만 잡는다고 해서 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동 앞브레이크를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까질까봐 불안한 거는 핸들이 돌아가 있을 때예요. 핸들이 돌아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서 ABS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얘가 락이 됐다가 풀렸다가 락이 됐다가 풀렸다가 하잖아요. 근데 핸들이 돌아가 있으면 그 순간 락이 됐을 때 깔 수가 있어요. 근데 핸들이 일자면 얘가 미끄러지더라도 서 있으니까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감속을 정확하게 바이크를 세운 상태에서 감속을 하고 선회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앞브레이크 쓰셔야 돼요. 앞브레이크 쓰셔야 되고 리어 브레이크도 같이 쓰셔야 되는데, 저는 빨리 타는 사람들 앞브레이크 한 70 쓸 것 같아요. 70-80% 리어 브레이크 한 20%. 앞브레이크가 제동을 하는 거예요. 리어 브레이크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가속 부드럽게 하고 감속을 할 때 놓고, 리어 브레이크를 쓰실 수 있다면 정말 그냥 부드럽게 해서 리어가 락이 안 되도록 발을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올려놓고 앞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잡아서 제동을 할게요. 제동을 쭉 하고 코너 진입에서 이미 내가 편한 속도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자세를 취하고 쭉 선회해서 탈출해서 불고 나오고 스로틀을 감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앞브레이크를 잡아서 ABS가 잡히더라도 뭐 앞이 빠질 것 같다 이런 거는 다 바이크가 누워있을 때 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바이크를 계속 정확하게 세워서 제동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그냥 세운 상태에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빨라지면 우리가 코너에서 프론트를 누르고 들어간다는 얘기처럼 나중에는 그렇게도 타요. 사실 앞을 정확하게 꾹 누른 상태에서 선회를 시작하는 거죠. 쭉 선회를 시작하면서 브레이크를 놓고 중간까지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탈출을 보고 감고 나가고,